안녕하세요. SF 영화 속 로봇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존 같은 곳은 로봇 배송을 막 시험하고 있고 피규어 AI 로봇은 뭐랄까 사람처럼 커피까지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좀 파고든 자료들을 가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요, 각 기업들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전략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먼저 아마존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본 자료들을 보면 아마존은 딱 한 가지 모델에 올인,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로봇으로 여러 가능성을 좀 타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유니트리의 H1 로봇, 이게 한 2천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한데 이런 로봇부터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까지 물류창고에서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택배 마지막 단계 배송 같은 그런 특정 임무에 가장 잘 맞는 로봇을 찾는 거죠. 뭐랄까 여러 연장을 써보면서 가장 손에 맞는 걸 찾는 장인 같은 느낌? 그리고 또 특히 흥미로운 건 외부 로봇을 이렇게 쓰면서도 자체 기술 개발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물체를 촉각으로 구분하는 벌컨이라는 로봇도 있고 자체 AI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로봇 연구만을 위한 휴머노이드 공원까지 짓고 있다고 하니 와,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로봇 기술 자체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야심이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로봇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7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자, 아마존이 이렇게 다양성으로 접근한다면 피규어 AI는 좀 달라요. 여기는 지능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피규어 01 로봇 있잖아요. 이게 오픈 AI의 딥베키4,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아주 강력한 언어 모델이랑 딱 결합했을 때 보여준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본 시연 영상에서는 로봇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짜여진 동작이 아니라 AI랑 실시간으로 소통한 결과라는 점이 핵심인 거죠. 네, BMW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나 오픈 AI랑 파트너십 발표하고 딱 2주 만에 시연 영상을 내놓은 속도, 이걸 보면 이 회사는 로봇의 몸보다는 뇌를 빠르게 진화시키는 데 승부를 거는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럼 테슬라는 어떨까요? 옵티머스 2세계가 나왔죠. 더 가벼워지고 걷는 속도도 30% 빨라졌고 특히 손의 정교함에 진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역시 자동차에서 쌓아온 기술력이겠죠. 자율주행 칩, FSD 칩이나 AI 신경망, 배터리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 노하우, 이걸 로봇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연간 100만 대 생산에 가격은 한 2만 달러?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 와, 이건 모델 3로 전기차 대중화 이끌었던 것처럼 로봇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그런 선언 같아요. 막 아크로바틱한 움직임보다는 사람처럼 보고 배우는 범용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이게 다른 로봇들이랑 좀 다른 지점이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는 좀 더 산업 현장 전문가를 키우려는 모습이에요. 그 유명한 아틀라스 신형이 나왔는데 기존 유압식에서 완전 전동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기술 발전, 이걸 넘어서 실제 공장에서 쓰기 위한 실용성, 그러니까 정밀 제어나 유지보수 편리성 같은 걸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당장은 스팟 같은 기존 로봇으로 먼저 현장을 파악하고 나중에 아틀라스가 위험하고 더럽고 단조로운 이른바 3D 작업을 대체할 최종 병기로 투입될 날을 준비하는 거죠. 일꾼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런 빅플레이어들 말고도 주목할 움직임은 많아요.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는 이미 아마존 물류창고 같은 데서 활약하면서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고요. 연 1만 대 생산 공장을 짓고 로봇을 서비스처럼 빌려 쓰는 구독형 모델 RAS라고 하죠. 이걸로 초기 비용 부담을 확 낮추고 있어요. 또 앱트로닉의 아폴로, 생츄어리 AI의 피닉스 같은 로봇들도 각각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이나 정교한 손 기술 이런 걸 내세우면서 MS 같은 빅테크랑 협력해서 AI 두뇌를 강화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보면 물류나 제조 현장이 초기 격전지인 것 같고 AI 파트너십이 정말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얼마나 사람 손처럼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시장 전망은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2035년 시장 규모 예측치가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까지, 편차는 좀 크지만요. 어쨌든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같은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될 거란 기대도 크고요. 물론 아직 해결할 문제도 많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가거나 예상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배터리 효율, 당연히 비용 문제도 있고요. 또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AI가 편향성을 가지면 어떡하나, 로봇이 사고치면 책임이 누가 지나, 이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고민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어요. 단순한 노동력 대체를 넘어서 생산 방식, 일의 개념 자체를 바꿀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요, 캐스나가 꿈꾸는 것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범용 로봇이 공장이나 창고를 넘어서 우리 집 거실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